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지난 이제 어제는 대선이었고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는데 글로벌 이슈와 국내적인 이슈 어떤 걸 좀 이야기를 할까 좀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물론 글로벌 이슈가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국내적인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주식에 있어서 이제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래서 뭐 정부 정책 잘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결국에 공약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자라는 관점으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인물에게 투표를 했건 상관없이 결국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뭐 체크를 해봐야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대선 과정에서 이제 정치 테마로서 이제 인맥 테마, 대선 인맥 테마로서 움직인 종목들의 경우, 당선인의 종목의 경우 오늘 시가가 좀 더 떠서 출발하고 이제 완전히 흘러내리면서 이제 흘러내리든 오늘 뭐 종가까지는 유지를 하든 하여튼 어쨌든 오늘로 시세가 완벽하게 좀 마무리가 될 것이고, 당선이 안 된 인물의 경우는 이제 개파락을 하면서 출발할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대선에 관련해서 이제 정책 테마로서 움직였던 종목들의 경우는 이제 추후에 이제 대선 정책 테마에서 이제 정부 정책 테마로 변신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너무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좀 점검을 해보자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 인수위가 구성이 안 됐었는데 이번엔 인수위가 구성되고 취임식은 5월 10일, 그래서 5월 10일 00시를 기점을 해서 어제 당선인으로 이제 대통령이 변경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당선인은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당선이 되었고, 전국 투표율 77.1%, 개표 완료 상황, 그리고 득표율 48.56%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선 과정에서 꼼꼼하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이트 들어가 보면, 이제 국민의힘 사이트 들어가 보면 공약 자료집에 이렇게 자료실에 이런 식으로 공약집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공약집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볼 텐데, 다운로드 받아보면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보시면 이제 페이지가 보시면 요게 이제 170페이지가 넘고, 요게 56페이지 정도 해서 200페이지 정도가 되는 분량인데, 하나하나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감을 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고, 뭐 주요 이제 키워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쭉 내려보면 여기 보시면 세대별 뭐 맞춤 공략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아이 돌봄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쭉 있는데, 우리가 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뭐 AI 뭐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친환경 급식 제공, 그 다음에 AI 교육, 뭐 이런 키워드들을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다. 주식인으로서는 볼 수가 있겠고, 또 추가로 이제 AI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편 진영에 이제 테마주로 좀 움직였던 종목이 바로 좀 떠오르는데, 그 종목에 이제는 이제 의상을 갈아입고랄까요? 그래서 추후 새로 탄생하는 정부에서는 정부 정책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도 조금 생각해 봐야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청소년 관련해서는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 뭐 이렇게 쭉 내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 비율을 확대하고, 뭐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인 사실 이제 대학 수학 능력을 확대하던 그렇지 않던 사교육에 대한 부분은 여러 방향에서 이제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백신에 대한 뭐 국가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이게 여성들이 주로 맞는 백신인데, 남성에 대해서도 무료 백신 접종을 실시할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추가로 뭐 이렇게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청년으로 넘어가서, 사실 이제 청년에 대한 부분 쪽에서 이제 주식 관련해서는 먹거리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동산 공급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열풍을 조성할 것이다. 결국에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열풍 조성이긴 하지만 결국 스타트업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러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창투사,
벤처 캐피탈 뭐 관련된 종목들 내지 뭐 그런 기업들이 커지면 추후 이제 커졌을 때 상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그러한 이제 투자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쭉 뭐 내려보면은 다시 뭐 이제 출산 후 뭐 부모급여 뭐 지급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어르신 이런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인프라 확대, 그렇다면 이제 뭐 이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강 주거 문화 서비스 기반 조성 뭐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분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보훈 가족,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쪽 분야도 아무래도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많은 좀 분야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중소형 여행사 및 뭐 관광업계 피해 회복 적극 지원이라는 뭐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채무 재조정 방안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보면은 중소벤처기업인 해서 여기 보시면 주식 매수 청구권, 스톡 옥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 상향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다만 이 부분은 이제 물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카카오 같은 케이스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조금 거리가 이미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비과세 한도가 상향된다면 행사에 따른 행사 물량이 조금 증가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세는 전 세계적인 대세는 ESG 경영이죠. ESG 경영. 그래서 이러한 경영에 대한 강화를 한다라는 거, 이런 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보호법 마련한다라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차세대 디지털 고용 서비스 플랫폼 구축 뭐 이런 거 있고, 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마트 양식. 여기서는 요 키워드가 중요하겠네요. 지금 사실 이제 계속적으로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요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각종 이제 원자재, 특히나 이제 식량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됐던 측면이 있었고 하는데, 스마트적인 뭐 양식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런 이제 농수산물 생산이 굉장히 스마트화 돼야 된다. 그래서 뭐 각종 과학기술이 접목돼야 되는 시기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식량 안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K컬처 콘텐츠, 결국에 이제 콘텐츠 육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결국 지금, 그리고 각종 OTT들의 굉장히 이제 치열한 공방들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제작사들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이제 지원들까지도 진행이 된다면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콘텐츠 제작사들의 수혜를 볼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과학기술인 이런 식으로 우주 개발이라든지, 결국 이 우주의 그런 뭐 분야에 대한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지금 당장 엄청나게 먹거리가 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먹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주에 대한 투자가 민간 차원에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부분인데,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그 위성 그런 부분이라든지 점점 이제 이게 확실하게 돈으로 전환할 수가 있구나라는 게 점점 기업들도 깨닫고 있고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정부의 액션까지도 나와준다면 당연히 이제 이 분야 유망할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다음 뭐 기초과학에 대한 뭐 투자 확대와 제도 혁신이라는 내용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내려보면은, 그리고 소프트웨어 뭐 개발자의 공정화 이런 거니까 이제 소프트웨어의 퀄리티의 증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인데, 이렇게 좀 압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밑에 쪽에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 쭉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에 대한 관련해서는 이제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요거 이제 바이오 헬스 한류 시대를 열고 백신 치료제 강국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원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뭐 제가
체크한 시점에 외국인이 국내 이제 제약바이오 매수가 이제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슬슬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일부 개별 종목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나오면서 저점을 확실하게 좀 잡아주고 이제 약간 꿈틀꿈틀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2차 전지와 게임주가 주도한 코스닥에서 다시 이제 코스닥이 살아나려면 어느 쪽을 봐야 되냐라고 봤을 때 제약바이오라는 거. 그렇다면 제약바이오가 이제 정부 정책까지 힘을 얻어서 좀 움직이면서 코스닥을 견인을 해주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제 슬슬 제약바이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높여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일자리 관련돼서 내용이 나와 있고, 청정에너지 글로벌 탑 3 기술 강국 실현에 대해서, 그래서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 분야 글로벌 탑 3에 대한 부분 뭐 이야기 나와 있고, 에너지, 그래서 이런 쪽 특히나 원전 쪽에 대해서 사실 뭐 지난 휴일 사이에 체르노빌 쪽에 정전 이슈가 있어서 사실 원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문제될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에서도 그렇게 살짝만 정말 미세하게만 반응하고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하여튼 요 원전 쪽, 그리고 원전 기술에 대한 부분이 조금 퇴보를 한 부분이 우리나라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들 가운데 하나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밀어준다면 좀 더 다시 원전 쪽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인공지능 뭐 이렇게 표현 나와 있고, 규제 혁파, 그래서 디지털 금융에 대한 부분, 그래서 빅테크 금융업 규제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제 블록체인 관련 이제 기존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혁신을 이뤄내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그리고 기존 금융업체들도 뭔가 그에 대응으로서의 액션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안전장치 만들겠다 이런 것도 있고, 쭉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쭉, 그래서 좀 빨리빨리 넘겨보면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핵심 원료 및 뭐 부품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지금 요번에 이제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그렇고, 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가 되어 있던 부분이 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거의 뭐 코로나에서 겪었다시피 사실 글로벌이 굉장히 이제 저스트 인 타임 해서 거의 이제 굉장히 하나 연결돼서 막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막 공급망이 끊기니까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자동차 쪽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문제라든지 아직까지도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글로벌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이제 트러블이 발생하면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무기를 삼아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런 지원하는 속에서 핵심 뭐 원료 및 뭐 부품 뭐 결국 부품을 만들려면 또 이제 소재라는 부분, 소재 쪽도 좀 생각을 해볼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해양 이런 부분도 해운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해운 운이 올라가면서 조선업이 좋아질 수 있었던 부분 있었고 이제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터지면서 러시아 쪽의 그런 수주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돈에 대한 부분, 금액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기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이제 유럽의 에너지 다변화 측면에서 LNG 선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보되, 그래도 이제 조선 쪽은 조금 좋게는 보자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지금 그리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인 선박의 이제 교체 주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의 수주 증가에 대해서도 계획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수주를 쌓아놨으면 이게 이제 실적으로 점점 찍힐 것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보면은 빨리빨리 해보죠. 천천히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네요. 지금 보시면
부동산 이제 쭉 보시면 주택 공급 정책 결국에 공급 늘리겠다는 거죠. 공급 그러면 부동산 쪽 재건축에 대한 재건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부분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건설업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다만 건설업은 역시나 지금 원자재 값이 뛰어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원자재 값 뛰어 오르면 건설사가 바보가 아니죠. 그거를 전이를 할 것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자. 그래서 분양가 상승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만, 이제 공공적인 그런 주택을 만약에 확대를 한다면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자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또 이러한 부분이 또 그러면 이제 건설사의 수익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굉장히 좀 이 부분도 사실 조선업만큼이나 좀 복잡한 분야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은 사실 건설업종 종목들이 굉장히 다 싹 저렴했던 부분이었고, 돌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틈에서 이제 HGC 현대산업개발이 터지면서 건설업의 분위기를 망쳐버렸다는 측면이 좀 굉장히 아쉬운 분야인데, 하여튼 조선 쪽과 건설 쪽은 긍정적으로 보되 조금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다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리모델링 활성화하면 그러한 이제 뭐랄까요, 리모델링과 관련된 종목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쭉 보시면 이제 쭉 이런 거가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앞에 뭐 짧게 그 분야별로 나왔던 거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관련해서 자세한 부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 여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지금 이제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 요런 게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이제 정부 정책적인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이러한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각종 여러 산업이 좀 더 지금도 커지고 있는데 활성화될 수 있고, 최근에 일부 기업들 이쪽으로 이제 반려동물 관련해서 액션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액션에 대해서 하는 기업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은 이제 시장이 일단 커지고 있고 하니까 바로바로 뭐 실적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게 하지만, 당장 실적 적용이 안 되더라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분야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식도 치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정책적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행보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가뜩이나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뭔가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그 외 국가들에서도 수혜를 보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면서 실적이 찍혀되면서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반려동물 쪽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 볼 수 있겠고, 뭐 지금 뭐 안보 관련해서는 워낙 이제 북한의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속보가 나오면서 사실상 이제 김정은이 이제 5년 동안 이제 위성을 많이 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위성 쏜다라고는 표현했지만 뭐 대놓고 이제 미사일 많이 발사하겠다라는 소리로 저는 좀 들리는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방에 대한 부분 이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제 안보와 관련해서 이러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적으로 뭐 휴전 상태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 내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국방보다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이제 국방비 증가가 당연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수출에 대한 부분, 이미 뭐 수출 수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이 뭐 여러 가지 뭐 강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부분, AI,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뭐 블록체인 이런 거,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고, 우주에 대한 거 결국 아까 이야기 나온 거고, K컬처 콘텐츠에 대한 부분 아까 해드린 부분이고 짧게 나온 있는 글에서,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후 환경 이런 식으로 일 정도 해서 요 이제 공약 중앙 보시면 중앙 공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중앙 공약집에 대한 부분은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보고, 이제는 요거 이제 시도 공약집을 좀 볼 텐데, 사실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쪽만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서울 쪽만 좀 자세히 보면은, 지금 보시면 다시 짓는 서울이라고 해서 지금 더 넓어지는 서울, 미래 뭐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이 나와 있고 한데, 서울 같은 경우 근데 이제 6월에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뭐 그 선거까지 결과도 좀 같이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기존에 이제 그 서울과 이제 중앙 정부의 그런 뭐 정책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당 약간 정당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거에 미묘한 차이로 인해서 이제 트러블도 조금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좀 지켜보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뭐 서울을 이제 육성을 하고 뭐 좋게 한다는데, 뭐 그렇게 과도한 뭐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지자체보다는 이제 권한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보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현재 서울시장이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했고, 이제 여의도에 이제 고층 그 층수 제한을 좀 한강변에 층수 제한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지방선거 6월에 있긴 하지만 요런 정부의 그런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 뭐 경부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금융허브 특구를 만들겠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여의도를 육성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 여의도를 금융에 뭐 이미 이제 금융사들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여의도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여의도를 뭐 육성할 거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서울시 10대 혁신 AI 로봇 바이오 이런 차원에서 지원할 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 결국에 그러면 이제 AI 인공지능 그 로봇 이제 바이오 서울에서의 뭔가 액션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외에 이제 뭐 부산이라든지 뭐 박람회 유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는 거, 해양 도시라는 거, 해양 도시에 대한 뭐 특화된 뭐 액션 하겠다는 것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위주로 뭐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 지금 또 약간 뭐랄까요, 지금 아까 요거 중앙 요거에서 언급이 안 들어갔던 부분인데, 그거를 좀 이야기해보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 팩토리가 무엇이냐, 결국엔 이제 공장을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정부가 사실 이러한 부분들,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어느 인물이 당선돼도 조금 진행이 되었을 법한 분야들이고, 상당히 이제 겹치는 이제 공약 내용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약간 뻔한 분야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이냐, 그 추이를 봐야 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결국에는 주식을 하는 입장은 결국 미래를 본다는 것이고, 미래를 본다는 것은 결국에 미래를 본다는 측면에서 이 미래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서들 잘 봐서 요거를 보면서 투자를 하자. 그래서 제 좀 주식 철학을 살짝 이야기를 해보면, 제 주식 철학은 이제 확정된 미래에 좀 투자를 하자라는 주식 투자 철학을 이야기해보면 확정된 미래에 투자를 해보자라는 입장인데,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지 말고 이렇게 추정해볼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은 분야에서 결국에는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것을 보면서 이런 분야를 생각을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이 공약집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미래를 보는데
대한 부분 추정에 대한 근거들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는 자료가 공략집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는데 제가 설명 부분에 요 공략집 다운받을 수 있는 국민의힘 요거 사이트 링크는 걸어드릴 테니까 좀 더 자세히 보실 분들은 요거 다운 받아 보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요 영상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준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